네,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볼까요? 예, 비트코인 가격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4만 1,000달러 또 지지 테스트를 한번 받았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이 거의 이렇게 옆으로 약간 우상형 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4만에서 한 4만 1,000달러 정도가 저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형태가 저점은 4만에서 4만 1,000이 지지가 되느냐라는 거고,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고점의 상단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42,300달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거냐, 두 가지의 가능성인데요. 시장의 여러 악재들만 본다면, 야, 밑에도 더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장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있죠. 특히 ETF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상단을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또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추세의 구간, 여기를 돌파하는 게 44,000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4시간 200이평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이평선을 회복하는 거 46,500달러 정도 올라온다면 이제 완전히 9월달 조종장에서 4분기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일단 1차적으로 42,400달러인데 44,000, 그래서 추세 상단까지 오느냐,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주말, 내일 금요일 또 오늘 월말에 이 44,000 위쪽으로 끝나는지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을 시작하는 10월 초에 46,500, 47,000달러 이런 쪽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 강세장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 ETF가 만일에 승인이 된다면 얼마나 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0,000달러 이상의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시장의 호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암호화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 그랬죠. 대형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악재에서도 급락이 나오지만 호재에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보시게 되면, 원화도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5천만 원 깨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9월 한 달 동안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참으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큰 고래들이 축적하고 있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속속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술렁거리지만 팔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예, 일단 9월 말 시원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화 기준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5,600만 원대로 올라온다면 4시간 202평선을 회복하는 가격이고요. 지난번 9월 달에 5,800에 대한 시도가 한번 있었었죠. 그랬다가 하락이 내려왔는데 5,600만 원, 5,800만 원, 그리고 의미가 있는 6,000만 원, 이런 것들이 이번 주말 이후 그 다음에 10월 달에 회복이 되는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한 달 동안 좀 고생들 많이 하셨고 시장이 부진한 과정 속에서 잘 참았는데 10월에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만 하도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오늘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4,270 US 달러네요, 지금. 네, 지금 잘못 보고 있죠. 네, 한국 원화로 기준했을 때 5,200, 네. 16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살펴봤던 오미세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 올라와서 1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미세고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오미세고 움직임은 어제도 살펴드렸고 결제 관련되는 코인인데요.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4시간 차트의 흐름이고 13,860원, 오늘 지금
9시 이후에 고가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단의 거래량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더 들어올 거냐라는 건데요. 이전에 대량 거래가 있었던 가격대들을 잠시 한번 이전 가격을 쭉 보시게 되면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좀 더 실린다, 위쪽으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가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었죠. 전 고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유입되고 돌파됐을 때 매도가 됐고 다시 중심선 라인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하단부 자리 1,500원 이하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디매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래서 매수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또 한 20% 가까이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11,000원 이하 1,5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20% 이상 수익이 났다면 매도해도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눌러준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 기회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미세고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모스도 함께 살펴주시죠. 예, 코스모스 흐름은 약간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추세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주목해서 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격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보기보다는 하단에 거래량 먼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이런 가격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먼저 거래량이 실린 거냐 안 실린 거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모스의 최근 거래량은 가격은 많이 빠졌지만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가 다시 유발이 되게 되면 거래가 유입이 되게 되면 빠른 변동성으로 기존 추세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최근에 빠진 거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요하게 보는 거 다시 이 추세를 돌리려고 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오려면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하락했을 때 이런 조정 때 없던 거래량에서 거래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돌게 되면 이거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4시간 기준으로 200이평선 위에 있는 코인이고 뭐 단기적으로 지금 쌍바닥 형태를 잡고 있기 때문에 42,600원, 4만 원 지지력을 확보했는데요. 요 42,000원 이하권 매수를 노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엑스인피니티도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엑스인피니티 흐름 또 함께 짚어볼까요? 예, 엑스인피니티는 어제 9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앞에서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NFT의 흐름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대장주 성격 또 많이 올랐던 엑스인피니티를 잘 보고 계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래량이 더 터지게 되면 아직도 거래량이 지금 많이 유입되지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거래가 많이 터졌던 것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진한데요. 거래가 조금만 더 실린다고 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10만 원 돌파를 주목해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장 전체에서 NFT의 동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24시간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특이한 것들은 거래소 코인들이 올라온다는 건데요. 바이낸스 코인 9% 올라오고 있고 후오피 토큰 지금 후오피 거래소가 중국에서 폐쇄되고 나서 급락이 있었었는데 후오피 토큰이 또 올라온다. 거래소 관련된 코인이 간밤에 올라오고 있다는 건 시장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증권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거래소 관련되는 코인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최근에 디파이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디파이 쪽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디파이 코인들 전체적으로 뭐 다른 코인들도 올라오지만 다시 살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NFT의 1위권 테조스 계속 잘 보자고 했는데 테조스가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거. 그다음에 엑스인피니티 최근에 주도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는 NFT 관심을 봐야 되고 다시 엑스인피니티로 지금 가서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돌파 때 매도를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테조스도 뭐 나온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테조스 설명을 드렸고 6,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잡는 거, 이전에 저점부 이탈 시 6,000원 손절선을 설정하시고 가격은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7,500원 이하에서 2, 3회 분할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2, 3회 분할 매수. 대부분 다 매수가 됐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7,000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매수가 됐고 6,000원 이탈 시 손절을 고려하면서 목표가는 이 9,000원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9,000원 이상권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목표를 잡고 10월달 초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형태로 좀 NFT가 살아나면서 올라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코인들에 대한 거 전체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살아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도 같이 올라오는 거죠. 비트코인 3%, 이더 4%가 올라왔고 메이저급 코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낸스 코인이 5위권에 있는데요. 거래소 코인 급락 이후에 10% 급반등 나오는 거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가총액 메인 쪽에 보게 되면 대부분 3, 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포가락도 4.6%, 또 아발란체 7% 올라오는 거 그런 형식이고요. NFT는 좀 아까 살펴본 대로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고 디파이 쪽 움직임, 디파이는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마찬가지 흐름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아발란체의 움직임, 지금 간밤에 코인베이스 쪽에 상장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권 싸움에 치열하게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누가 할 거냐 엎치락뒤치락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총도 지금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스와카 아발란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그 루나, 뭐 체인링크 밑에 있는 테조스, 웨이브, 팬텀 이런 디파이 관련되는 코인, 디파이든 NFT든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디파이와 NFT가 대세니까 관련되는 섹터에 한 5개 정도 이런 코인으로 분산하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디센트럴랜드도 짚어주셨는데요. 디센트럴랜드 가격도 함께 좀 짚어볼까요? 예, 디센트럴랜더 저는 공략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있게 들만한 코인이지만 아직 시장 자체가 다시 강세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신규는 1,000원대로 올라오면 관심을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4시간 202평선 가격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접근하지 말고 그쪽에 두라라는 거고요. 이미 이거를 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매매를 하실 때 4시간 202평선 위에 있냐라는 걸로 좀
안착됐을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나는 공격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요 5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평선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최소한 50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지금은 하락각도죠. 하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50일 이평선의 각도가 우상향으로 200일평선 밑에 있더라도 이 52일평선이라도 올라타는 이런 반전을 확인하고 공략하시는 게 좋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강세 공격적 투자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강세 쪽으로 바뀔 때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는 이런 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관심권에 제가 놓고 항상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4시간 차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202평선 위에 있는 4시간 기준으로 202평선 위에 있는 코인들은 관심 코인으로 좀 등록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걸 하고 있는데요. 오미세골은 지금 별표가 돼 있죠. 관심에 들어가 있는 정배열 코인이고 상승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밑에 있는 것들은 이런 올라오는 척 했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왜 4시간 202평선 위에 있는 걸 하시라 신규 접근하시라고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올라오는 척 했다가 다시 빠지고 올라오는 척 했다가 다시 빠지고 지금도 올라오는 척 했다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4시간 202평선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위쪽에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전환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신규 접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상향된 것이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조정을 줄 때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만식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코인들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졌을 때 진입하고 또 지금 또 다시 큰 폭으로 일주일 또 주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디파이 코인과 또 NFT 코인들 또 두 개가 겹쳐 있는 코인들도 함께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시장을 또 주도했던 게 바로 리플입니다. 상승하다가 다시 되돌리고 있는 흐름을 또 보여줬던 게 바로 리플입니다. SEC와의 소송 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향후 전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통해서 리플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플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0% 이상, 많이 잡으면 한 30%, 40%. 또 예전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코인에 투자하냐라고 하게 되면 70% 이상이 거의 리플은 무조건 다 갖고 있는 대국민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격언에 만인이 가는데 가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주식이나 코인은 좋은 시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리플 애호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코인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4시간 202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은 일반 코인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특히 관심을 둘 만한 코인은 아니다라는 거고 간밤에 NFT에 대한 펀드 출시 뉴스가 있었죠. 그런 호재가 일시 있어서 간밤에 거래가 유입되고 살짝 오르는 척했다가 지금 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SEC와 소송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부 벌금을 내고 소송 문제를 해결할 이런 가능성이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었는데 다시 또 스물스물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일단 소송 문제와 걸려 있는 거 우리가 재판에 걸려 있는 게 거기 끼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저는 그냥 왓러브 정도로 여러 가지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일봉상으로
202평선을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다른 여타 코인하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로 어떤 특정 코인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는 빨리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공격적이지만 또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구사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욕심 버리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